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5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아주 다행히도 반등을 했고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비해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좀 키워갔던 부분들이 그래도 가장 이제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 그 배경에는 이란에서 미국 쪽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라는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설인지 명확한지 여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소식 가운데 지수는 나스닥이 1% 넘게 반등을 했고요. 다우도 0.49%, 그리고 S&P 500은 0.78%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어제 국장 얘기하면은 참 마음이 씁쓸하죠. 정말 9.11 때보다 더 큰 급락이 나타났으니까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그쵸? 우리가 이제 올랐던 것도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하루 동안 그렇게 오른 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는 너무 좀 심각하게 하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은 어떠냐? 미국 시장에서 샌디스크도 그렇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AMD 등의 종목들이 모두 5% 이상의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최근에 계속 좋은데요. 하드웨어 쪽 좋다고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쉬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팔란티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오라클 등의 종목들 상승세를 보였고, 밤사이에는 또 테슬라와 아마존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상자산 관련한 코멘트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쪽 시장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된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은행들이 좀 이거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냐. 뭔가 이제 관련한 그 이자 주는 것에 대해서 은행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언급이 있자 관련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아침에 저도 이제 크립토 시장 좋다고 해가지고 내용들을 봤는데 흐름이 좋더라고요. 저희가 또 이번 주부터 때마침 11시부터 크립토 관련한 방송을 또 시작했잖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11시 방송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 밤새 있었던 내용들 저희가 면밀하게 체크해 볼 텐데요.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한국투자증권 명동지점 김호균 부장과 함께 또 시장, 지금 이제 반등한 거 조정 끝난 건지 명확하게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수 볼까요? 반등을 네네. 했는데 네. 반등 폭이 이 정도면은 사실 굉장히 선방 아닙니까? 저는 시장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졌다. 네,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전쟁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 썰이긴 해요. 이란이 CIA랑 비밀 회동을 지금 했다라는 그쵸. 얘기가 있기는 했는데, 그 부분을 이란은 일단 공식적으로 부인을 한 상태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어떤 국면들을 봤을 때,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특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전해지는 뉴스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다 보니까 조금은 미국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뉴스 플로우들을 고려해 봤을 때 조금은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한쪽으로 기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쪽으로 기운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이 더 강력하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쉽게 끝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곳곳에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저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시장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엔비디아도 올라갔고,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가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씩 다시 시장이 원래 그 궁금했던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오늘 또 브로드컴 실적이 나올 텐데, 지금 현재 주가가 강보 합세 유지하고 있네요. 폐장 후에 0.3% 상승하고 있듯이, 사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도 안 좋고, 실적이 좋아도 안 좋고, 나쁘면 더 안 좋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조금씩 다시 그쪽으로 좀 회귀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는 진짜 실적이 좀 더 궁금해지고 있다. 전쟁보다 오히려 이쪽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엮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정리가 잘 될 수 있게
최대한 열심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와 러셀 2000까지 모두 상승했고요. 특히나 나스닥이 1% 넘게 상승을 한 것이 가장 좀 고무적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이 1% 넘게 올라온 데는 역시나 기술주들의 힘이 컸죠. 아마존과 테슬라가 동반 3%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올라오는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그리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샌디스크, 시게이트 같은 종목들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확실히 최근에 좀 침체되어 있었던 게 많이 좀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팔란티어, 오라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소프트웨어 쪽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보다는 조금 다른 이슈들을 AI 쪽을 좀 보자라는 분위기가 시장에서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쪽이 좀 부진했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브론. 사실 어제도 일부 나타났던 현상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장 기준으로 하면 어제 장, 그러니까 간밤 말고 그 전날 장에 장 초반까지는 에너지주, 방산주가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 다 음봉을 만들고 마감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달라지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에서는 간밤에는 확실히 좀 AI 쪽으로 다시 좀 넘어간 흐름이 있었고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쪽 그 에너지 방산이 끝났고 이제 다시 AI입니다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전쟁이 시작된 지 한 3일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시장은 다른 쪽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에는 조금 의미를 둘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셀 2000 쪽에서도 확실히 그린라이트가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뭐 지금은 워낙에 이제 종목보다는 시장이 조금 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올라왔어요. 4.09%까지 올라왔고 아무래도 이제 경제지표가 발표됐는데 다 괜찮았거든요. 뭐 고용이라든지 서비스업 지표가 괜찮았다는 건 사실 금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상승 압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달러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0.28% 98.77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조금 내려왔다는 건 최근에 전쟁 이슈로 인해서 급등했던 게 조금은 완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금 가격도 소폭이지만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반면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부담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전쟁 이슈를 충분히 어느 정도 일단 초기의 전쟁의 상황만큼은 시장이 프라이싱을 이미 했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될 이슈라든지 이게 어쨌든 한번 수급은 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가 굉장히 많이 통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그 원유의 배가 한 번 꼬이면 이거는 뭐 하루 이틀 꼬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시장이 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특히나 많이 올랐어요. 확실히 이 전쟁 시작하고 나서 비트코인은 별로 안 떨어졌다라는 게 그래도 우리의 희망 중에 하나였는데 비트코인이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2월 초에 그 흐름 위까지 돌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브로드컴 혹시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됐나요? 0.4% 아직까지는 일단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리게티 컴퓨팅이 오늘 실적이 나오는데 현재 2% 하락으로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워낙에 양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제 4% 오른 것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브로드컴 실적 발표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달을 드릴 텐데 오늘도 우리 통신원 여러분들이 열의를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상승보다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났고 장중에는 뭐 77달러 선까지 갔다가 또 73달러 선까지 좀 상승폭을 줄이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들 지금은 이제 WTI 기준으로는 7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보도 내용이 사실인가요? 이란이 뭐 CIA를 통해서 네. 근데 왜 CIA예요? 뭐 그냥 그 이렇게 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여러 루트 중에서 CIA로 고른 이유가 비밀스러운 궁금하긴 한데. 루트이겠죠. 네. CIA가 워낙에 비밀스러운 조직이니까 그래서 이걸 무슨 대놓고 얘기를 얘기할 한 수는 거예요? 없잖아요. 대놓고 얘기하면 전쟁에서 졌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뭐 그래서 싸우고 있는데 그 종전 조건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쫄린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먼저. 봐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CIA 쪽으로 비밀스럽게 접근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그래서 당연히 이란은 당연히 부인을 했습니다. 전혀 그런 적 없다라고 하는데 뉴욕타임스에서 꽤나 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 조건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거나 대폭 축소할 것,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거나 대폭 줄일 것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헤즈볼라 같은 것들이겠죠. 시아파의 뒤를 따르는 그런 일부 반군들의 세력에 대한 지원을 이란이 많이 해주고 있다. 그걸 끊어라라는 거겠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잔존 지도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도록 허용할 것을 조금은 시도해 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모델 적용할 것을 시도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협상 타결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채팅창에서도 말하시는 것처럼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조건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점을 서로 교환을 했다 정도로만 보여지고요. 근데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가 먼저 이걸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란이 좀 힘에 부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전쟁을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실이냐라고 백악관에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 이 핵 시설을 좀 타격하려고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게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일단 부인을 한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테헤란 북쪽, 뭐 타브리즈 북서부에서 폭발음이 계속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전쟁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국 대사관을 공격한다면 이스라엘 대사관에 보복을 할 것이다 라고 이란에서는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약간 그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듯하다 싶다고 말씀드렸던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동이라는 곳은 이란이 굉장히 소수죠. 시아파라는 소수고 순위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제일 큰 덩어리가 사우디고요. 여기가 이제 아랍에미리트, 여기가 카타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란의 우방이라고 얘기했었던 유일한 우방이라고 얘기했었던 오만 정도가 되는데 이란이 지금 폭격을 뭐 미국 본토로는 못 때리니까 계속 이제 미군과 관련된 시설이 있는 곳들을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무려 5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2000대 이상의 드론을 발사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순위파 입장에서도 계속 막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튀르키예 쪽으로 쐈던 것은 조금 무게감이 있죠. 나토 방공망에 의해서 요격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나토를 건드린다는 건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계속 나토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상황이 무거워졌고요. 그런데다가 아랍에미리트에서도 탄도미사일 3발과 드론 121대를 요격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들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갑작스런 도발이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공중에서 이란의 미사일들이 힘을 잃기 시작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안보 수호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뭐 명확하게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 개입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천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타르에서도 지금 계속 요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혁명수비대 연계 조직 2곳을 본인들이 해체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폭격을 당하고 있던 순위파 쪽에서 뭔가 이란을 확실히 좀 적대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약간 협력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조금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던 스페인과 관련해서 백악관이 스페인과 협력을 합의했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란 영공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저거 협의 안 해줘가지고 관세 때린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요거를 스페인에서는 공식 부인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전혀 그런 적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뭔가 이런 연대, 협력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어쨌든 미국을 통해서 듣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미국의 어찌 보면은
그런 그 심리전일 수도 있어요. 박현두 교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뉴스 보라고. 예, 악시오스 많이 보라고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 네. 아까 그 이스라엘 얘기가 이제 네타냐후가 뭐 그거 물어봤다. 실제로 물어봤다라는 얘기는 악시오스 얘기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잘 걸러서 들으셔야겠지만 뭐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 거기 뭐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보지 않고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추론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미국이 영국과 협의를 해서 영국 기지 쪽에 생각보다 기지가 이란이랑 가깝더라고요. 거기에 B2 폭격기를 배치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란이 점점 더 고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우리는 그곳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지금 하나씩 거두고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란을 확실히 좀 궁지에 몰아놓고 있다라는 상황들이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란의 미사일이 며칠 안 남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쏠 수 있는 그 힘을 없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2,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그러면 혹시 이란의 든든한 우방인 중국은 왜 안 움직이고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될 수 있는데, 블룸버그에서는 중국의 대이란 교역이 이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미리 좀 감소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상황에 크게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전황이 미국 쪽으로 확실히 좀 흘러가는 듯한, 결국에는 트럼프 계산안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공습 있고 나서 네. 중국 쪽에서는 이란에 약간의 편을 드는 말은 했어요. 뭐 이스라엘 그만해라 이런 그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란의 원유를 중국이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걸로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하는, 실제로 보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원유 수입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대요. 비중이 커지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중 간의 미중 간의 그 이번에 회담하잖아요. 3월 말에. 맞아요. 그것도 이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서 아니다. 중국에서는 열심히 우리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중국 입장도 마냥 이란만을 두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은 어때요? 지금 계속해서 막혀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문제예요.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오늘 이런 얘기들 때문에 조금 오르게 되면은 팔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시는데, 그 의견 또한 뭐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호르무즈는 여전히 긴장감이 지금 감돌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만큼은 이란이 지켜야 지금 뭐 협상을 하든 종전 얘기를 하든 카드가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유조선 등 10척 이상을 공격했다라고 하고, 미국은 또 이쪽에서 뭐 그 어뢰를 발사를 해가지고 이란의 배들을 많이 격추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그 어뢰를 발사한 게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일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 호르무즈 그 부근에서 이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란의 힘이, 그리고 미사일이 진짜 많이 파괴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요즘 그 드론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계속 호르무즈 해협을 수개월간 불안정하게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하면 결국에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걱정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해상운임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 부분들을 걱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호르무즈는 계속 이렇게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는 여전히 시장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최대 선사 머스크는 중동 일부 지역,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운항을 중단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적체가 되는 거죠. 물건들이, 물동량이 적체가 되면서 우리 왜 예전에 코로나 때 봤던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배가 그냥 둥둥 떠다니는데 에너지를 받아줄 데는 없으니까 유가가 마이너스로 급락을 했었죠. 그것처럼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질 못하니까 이게 조금씩 가격에 움직임이 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안전한 항로를 선택하고 있다고 하지만, 효율적인 항로보다 안전한 항로라는 건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과 해상운임의 상승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어떤 얘기냐면, 그 6일 지나면 이라크의 저장고는 꽉 찬다는 뜻이고요. 쿠웨이트는 14일, 아랍에미리트는 한쪽은 뭐 16일, 19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전쟁이 길어지고 호르무즈 차단 일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적체가 되고 에너지 가격과 해상운임은 계속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 용량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점에서 JP모건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일부 산유국들이 3주 안에 저장 탱크가 가득 찰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카타르는 LNG 설비를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이 밝혔고요. 카타르가 LNG 생산량이 2위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 또한 천연가스 가격도 건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유가가 어쩌면 이대로 가면 $100까지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간밤에도 뭐 전황이 한쪽으로 기우는 듯한 움직임은 있었지만 유가는 전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던 그런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 VLCC라고 해서 그 유조선들의 코스트 운임인데 운임이 지금 급격하게 치솟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에서는 아직 주식을 막 강력하게 저가 매수하는 건 사실 본인들이 보기에는 좀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보다는 에너지와 달러가 여전히 유리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조심스러운 모습도 있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미국의 움직임도 좀 있었어요. 에너지 가격을 본인들이 좀 보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원유와 관련해서 베센트가 멕시코만을 활용해서 뭔가 다른 방안들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유가를 좀 누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유가가 많이 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얘기도 있었어요. 프랑스가 계속 요즘 뭔가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재개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래서 제가 어느 정도 조금 그 기세가 좀 기우는 듯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고 그리고 이래서 이제 이란이 CIA에 노크를 한 게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중동의 지역들의 순위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약간은 좀 이란이 적당히 해라 쪽으로 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던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란은 엄청난 카드를 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최후의 일격 미사일은 원자로와 모든 지역 에너지 기반 시설을 목표로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무서운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버튼까지 누르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 전에 과연 수습을 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브로드컴 실적 발표 내용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소폭 오르다가 $315로 소폭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이 예상치를 상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산데 상회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상이 지금 191억 잠시만요. 지금 보고 있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브로드컴의 실적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수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가 주당 순이익이 $2.03였는데 2.05 EPS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191억 8천만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193억 1천만 달러 정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는데 그 가이던스의 예상치 상회폭도 한 7, 8%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서프라이즈를 엄청나게 기대를 하잖아요. 10% 이상의. 근데 그렇지는 못했고 그래도 이제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지금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발표가 됐고 부문별 매출을 봐도 역시나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 1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AI 칩 수요가 BAI 부분의 부진을 상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상회의 그 폭 정도가 그렇게 크지 못해서 그런지 아쉽게도 지금 주가는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도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경제지표 발표된 그 고용지표 발표된 내용 한번 볼까요? 네, 이 부분들은 그냥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잊고 계셨겠지만 이번 주는 3월의 첫째 주고 네. 사실 3월의 첫째 주는 원래 투자자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고용이 발표되는 주간입니다. 그쵸. 그래서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잊지 말라고 하나씩 넣어봤고요. ADP 민간 고용은 6만 3천 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서비스업 ISM 서비스업 PMI도 발표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계속 올라가죠. 56.1까지. 뭐야 미국 경제는 뭐 탄탄하네라는 부분들, 미국 펀더멘털에 대해서 우려할 부분은 크게 없었네라는 부분들을 다시 시장에 일깨워 줬습니다. 근데 그런데다가 이제 프라이스 어제 제조업 PMI 어제인가 그저께 보여드렸을 때는 제조업 PMI 때는 물가가 좀 많이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제조업단에서는 서비스업단에서는 그래도 좀 줄었어요. 마이너스 3.6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또 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여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다가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요. 긍정적인 경기 그리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고 있다. 결국에 이들이 얘기하는 건 계속 물가거든요.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금리는 좀 두고 보자인데 어쨌든 그것보다도 지금 물가 올라가는 거는 뭐 유가가 급등을 하니까 그냥 당연하니까 이제 우리 금리 인하까지는 기대 안 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걱정되는 이 유가가 급등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던 부분들은 요 두 가지 지표들이 많이 씻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부터 15%의 그 관세가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위법 판결이 났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이 15%전 세계 똑같은 세계 관세를 매긴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 미국의 어떤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보강이 되는 거라서 뭐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기분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미국에게는 조금 걱정을 덜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돌아왔다? 네. 어떤 그래서 좋은 소식이죠? 저는 이제 뭐 이란 전쟁 뉴스도 중요하고 네. 앞에 경제 지표도 중요하지만 미국 시장이 조금은 다시 숨을 쉬고 있다.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약간 미국 시장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숨을 쉬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이 AI의 흐름들이 같이 돌아와서 이거든요. 뭐 물론 이게 단기적인 반등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거의 기대조차 안 하다가 그래도 엔비디아가 조금씩 깨어나는 모습도 있었고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부터는 다시 우리가 시장과 AI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주가가 일단 최근에 3일 연속 양봉을 만들어내는 그림이었고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큰 실망감으로 급락을 하다가 사실 그 실망감의 근원 자체가 이해가 안 됐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지 했었는데 엔비디아가 아니나 다를까 조금씩 다시 바닥권을 지지하면서 다시 182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목은 뭐냐면 테슬라를 되게 오랜 기간 크게 투자했던 큰 손이래요. 레오 코구안인가? 뭐 이 사람이 엔비디아를 100만 주를 매수했다. 특히나 AI는 버블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가격대에서 100만 주를 매수했다는 건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좀 기대하게 하죠. 그래서 이번에 또 젠슨 왕 CEO가 그 모건 스탠리 어떤 컨퍼런스 같은 곳에 같이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얘기를 뭐 기술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게 오픈 AI와 엔트로픽에 대한 추가 투자가 없다고 얘기를 선을 좀 그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000억 달러 하려고 했는데 300억 달러를 이번 라운드에만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너네 뭐 1,000억 달러 한다더니 왜 이렇게 줄였어? 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우리 다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300억 달러에서 끝낸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픈 AI 관련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것도 악재네 싶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좀 말을 잘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기회가 이제 없어질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오픈 AI가 연말에 IPO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300억 달러 하고 나서 더 이상 투자를 할 수가 없어. 내가 하고 싶은데 IPO를 시간 많은데? 그러니까요. 사실 그럴 10개월이나 거면 있는데. 그럴 거면 또 그 전에 그 300억 달러 말고 1,000억 달러 한 봉에 넣었으면 됐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핑계를 대는 거죠. 예, 어쨌든 젠슨 왕이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담이 조금 덜어지는 거니까 돈 덜 쓰는 거니까. 네, 엔비디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엔비디아가 너네 메모리 병목 때문에 지금 계속 생산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무슨 깐부했잖아요, 깐부. 그쵸. 그것도 있고, 애초에 그것도 많이 가져갔어요. 메모리도 많이 가져갔고, 그런데다가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그런 게 있는 게 오히려 좋아요. 왜 그랬냐면,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최고의 선택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최고를 찾을 거라는 거죠. 최고는 엔비디아다. 그렇죠. 1등은 나니까 나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공급망 확보도 잘하고 있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주가 상승 아마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이렇게 계속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결정적이죠. 저는 주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께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주식 기업의 투자할 대표가. 때. 네. 저는 예전에 뭐 처음에 어릴 때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CEO가 막 이런 거 얘기하면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너무 과시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저는 언젠가부터 주주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메시지가 한 번씩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젠슨 황 CEO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하던 엔비디아 주가에 다시 한번 추진력을 좀 달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그럼 AI 하드웨어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소프트웨어가 죽었냐? 그게 아니었다는 게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실 뭐 걱정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스트라이크 쳤어요? 네, 근데 스트라이크라고 하기에까지는 좀 그래요. 예, 애매하기는 한데 삼진 잡은 거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이 정도면 선방은 했습니다. 나쁘진 않다. 예, 안타 정도는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에 비하면 선방한 실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눈이 좀 아프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ARR이면 연간 연결 매출이거든요. 계속 돈 쓰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늘어났잖아요. 328까지. 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보안 소프트웨어들은 아마 AI에 잡아먹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아닌데 우리 연간 연결 매출이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라는 점에서 주가가 또 올라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미국 정보당국이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사이버 공격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뭐 팔란티어도 힘을 내야 될 거고 엔트로픽도 좀 힘을 보태야 될 거고 챗GPT 오픈 AI가 그 사이에 또 이제 미국 전쟁부랑 계약을 하는 가운데 요즘 나토와의 계약을 또 타진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일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도를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게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엔비디아 하드웨어도 올랐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올랐고 그래서 다시 미국의 AI 쪽으로 시장의 투자자들이 눈을 조금씩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뭐 그렇지만 여전히 S&P 500 기준으로 울프 리서치는 좀 더 내려갔다가 와야 된다. 근데 뭐 6,500이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고요. 지금이 700 정도? 6,869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이제 다시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걸 울프 리서치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AI가 돌아왔나라는 기대감을 얹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역사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뉴욕 증시가 2월에 안 좋고 5월에 뭐 세린메이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9월에 굉장히 많이 조정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2월에 많이 안 좋았죠. 뉴욕 증시 기준으로. 뭐 물론 이거 국내 증시 보시는 분들은 2월이 전혀 달랐지만 뉴욕 증시는 2월에 안 좋았고 이제 3월에는 조금씩 반등할 수 있는 차례가 올 수도 있다. 뭐 이게 다 똑같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통계라는 게 생각보다 맞을 때가 많거든요. 물론 전쟁이라는 지금 복병이 발생하긴 변수가 했지만 있지만, 네. 그리고 이번 올해만큼은 중간 선거가 있어서 이런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어쩌면 생각보다 이 통계가 맞아 들어가고 있는 구간일 수도 있다. 그래서 3월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갖게 합니다. 미국은 사실 그리고 빠지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국장이 네. 엄청 급락했지. 그랬죠. 미국은 빠지지도 않았고 지금 그리고 약간 또 아쉬운 소식이 있는 게 제가 오늘 이제 이란 협의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희가. 근데 지금 보니까 사망한 이란 최고 지도자 측근인 모하마드 모흐베르라는 분이 국영방송을 통해서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서 미국과 어떤 형태의 접촉도 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협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죠. 이게 물밑이니까 그쵸? 드러난 것에 대해서 네. 부인할 수도 있는데 또 이 부분이 또 국장 개장을 앞두고 괜히 이제 요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근데 아쉽긴 뭐 합니다.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란의 뭐 나와서 대표 그러면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저희가 CIA 접촉했습니다. 뭐 이럴 맞아요.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이란 쪽 국민들이 또 보고 그래서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서 제가 전해드린 어떤 돌아가는 전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전쟁이 얼마나 갈 것 같다. 네. 그리고 힘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네. 접근하시는 게 맞지. 이렇게 돼서 막 너무 크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채팅창을 통해서 우리 채 GPD라고 있어요. 예, 채 PD라는 분이 채 GPD보다 더 요즘 빨리 바쁘세요, 예, 아주. 실시간 속보를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으니까 그 헤드라인도 여러분들 뉴스블로그에 참고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특징주 보도록 하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테슬라에 대한 커버리지를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는 테슬라 다시 살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커버리지를 재개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460달러로 찍었고요. 400달러까지 내려왔고 400달러를 일시적으로 하회하기도 했기 때문에 바닥을 잡았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테슬라 자율주행 분야의 선두주자고 로보택시 잠재력 있고 완전 자율주행, 에너지, 옵티머스, 로봇까지 강력한 성장 동력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다시 볼 때가 됐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뭐 모르고 있던 내용은 아닌데 다시 말하면 주가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장과 테슬라를 다시 볼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조금씩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뭐 특별한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로봇 사업부에서 소수의 인력을 감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야 로봇을 안 하려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기업이죠.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유통업체고 뭐 여러분들 가끔 아마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오히려 사람이 방해가 됩니다. 아마존 공장 그 물류센터 가면은 그 정도로 로봇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소수 인력을 감축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슬프죠. 로봇이 발전하면서 로봇 사업부에서 일하던 인간들이 잘려나갔으니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아마존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텔의 주가가 꽤 많이 올랐는데 이 18A 공정, 그러니까 이게 파운드리 공정이거든요. 이제는 리프탄 CEO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외부 고객사에게 이제 오퍼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부 고객사들의 서비스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내놔서 파운드리가 확실히 이제는 TSMC만의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시장이 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했어요. CPU에 대해서 올해 의미 있는 성장을 기대한다. 많은 분들이 GPU 쇼티지 나고 그 다음이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났는데 그 다음은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광 케이블 이런 쪽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일각에서는 CPU를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CPU가 좀 올해 의미 있는 성장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인텔의 AMD까지 같이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오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왔어요. 아이렌 같은 경우에도 10% 넘게 급등을 했고요. 네비우스도 급등을 했습니다. 네비우스가 뉴스가 좀 있었어요. 미주리주의 미국 최초의 기가와트급 AI 팩토리 건설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AI 팩토리니까 거기에 뭐 5만 거 다 들어가겠죠. 뭐 데이터 센터도 들어가고 네비우스는 아무래도 네오 클라우드 업체니까 거기서 이제 시스템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AI로 인해서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와 이런 것들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비우스가 급등을 했고요. 물론 바닥권까지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코어위브는 퍼플렉시티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 폭락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서서히 바닥 잡고 들어 올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반도체 그리고 인텔 그리고 네오클라우드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관련한 쪽도 좋잖아요. 네, 코인 가격도 많이 올라왔는데 네. 관련주들의 관등세가 정말 강했거든요. 맞아, 뭐 스테이블 코인이던 일반 코인이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오랜만에 이 코인과 관련된 법안 얘기를 정말 오랜만에 본인 입으로 꺼냈습니다.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지니어스 법안은 통과가 됐는데
지금 클래러티 액트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뭐 방해를 한다라고 해서 원래는 코인베이스가 이게 사실 조금 회방을 놓은 게 있었거든요. 코인베이스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 이거는 완전히 코인을 자율화시키는 게 아니라 은행 안에서 계속 통제를 하는 거다. 클래러티 액트 다시 수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통과 직전에 이제 다시 계류가 됐는데,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베이스 편을 들어준 겁니다. 사실은 은행들이 지금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은행들은 사상 최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클래러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암호화폐 산업이 또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은행들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라는 부분이 이거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편을 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클의 주가도 또 올랐고요.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또 되게 강력하게 10% 넘게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러티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CFTC 위원장,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 거래에 대해서도 조만간 통과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얹으면서 정책적으로 확실히 모멘텀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는 코인 시장입니다. 그런데다가 실제로 크립토 펀드 플로우에서 이번 달에 서서히 주간이네요. 주간. 사기 시작했나요? 네, 이번 주에 5주 연속 이제 펀드 플로우가 유출이었다가 오랜만에 한번 회복세가 좀 짚혔고요. 근데 이게 뭐 보시는 것처럼 4주 팔고 3주 사고 4주 팔고 뭐 1주 강하게 샀다가 또 5주 팔았단 말이에요. 사팔사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을 띨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랜만에 매도세가 좀 멈췄다라는 점이고, 이것도 흥미로웠어요. 이란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의 국민들도 일부 암호화폐를 갖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환전을 해가지고, 뭐 이제 이란이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이런 것들을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을 했다는 네.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 어느 정도 암호화폐가 실제 화폐들을, 뭐 달러는 아니겠지만 일부에서는 대체하는 것도 케이스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두 자릿수 급등했고요. 그리고 비트마인도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한 차트예요? 어디 급등했지? 이거 많이 빠져서 그래요. 네. 죄송하지만. 바닥에서 네. 네, 많이 10% 넘게 올랐어요. 그래도. 네, 아직 나름대로. 잠수 중입니다. 네. 그렇다는 건 뭐 앞으로 계속 올라오면 아직은 뭐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캐시우드는 코인베이스랑 로빈후드를 샀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물론 이 사람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네. 점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모더나가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백신 특허 분쟁을 해결을 했대요. 근데 이게 뭐 어떤 백신이지 하고 보니까 코로나 백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모더나 RNA 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오 쪽에서 ADC 다음으로 RNA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더나가 그 대장으로서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내일은 코스트코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오는데, 마벨은 작은 브로드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브로드컴이기 때문에 브로드컴에 이어서 마벨도 호실적을 뽑아낼 수 있을지 내일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브로드컴은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다시 상승 전환을 하긴 했는데요.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0.5%대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우리 또 한 달 사이에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뭘 샀나 이렇게 보면은 서클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종목을 오. 10위권 내로, 그러니까 단일 종목 기준으로는 많이 ETF 샀구나. 빼고 10위권 내로 빠르네요, 있는데 진짜 다들. 다들 똑똑하네요. 투자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느린 거예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파이팅 하시라고 좀 당 충전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 백화점에 들어가는 이 쿠키 제품, 요거 여러분들 이미 사서 드셔보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레인스 곡물 쿠키 선물 세트 총 72개 구성입니다. 잠시만 제가 잠시 사라질게요. 쿠키가 나왔네요, 오늘은. 네. 자, 쿠키. 오. 내가 만든 쿠키는 아니지만 맛있는 쿠키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당 충전을 하실 수 있도록 요게 72개, 72개의 구성으로 되게 다양하게 맛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곡물 쿠키입니다. 오. 그냥 일반 밀가루 아니고요. 곡물입니다. 그리고 요게 보니까 백화점 샤르만 쿠키 다양한 9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고, 백화점 가면은 비싸서 지나셨던 분들은 저희 삼프로아티를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요, 한 박스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입니다.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리는 그러니까 한 개 가격에 두 개를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맛있다. 4만 원대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쿠키 이제 집에 사서 놓으면은 뭐 아이들이 먹다가 아니면 여러분이 드시다가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오늘 또 훌륭한 구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벌써 흘렸는데. 그래요? 네. 그럴 때는 무거워. 야. 로보락으로 청소하시죠. 여러분들 요새는 직접 우리가 청소기 위잉 밀지 않잖아요. 이 친구가 알아서 집에서 청소를 해주는데 쿠키 가루 흘렸다고 서로 야 이거 왜 흘리고 먹냐 네가 애냐 흘리고 먹지 마라 이러고 잔소리하면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럴 때는 로보락을 자 구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로보락 요거 제품이 보니까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큐레보 엣지 맞아요? 요 제품이고요.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에서 어떤 그 모델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요거 저희가 최초로 87만 원대 준비했습니다. 초강력 흡입, 먼지 비움과 세척 건조까지 가능하고요. 이게 보니까 모서리에 플렉시 ARM 청소 기능도 있어가지고 요 모서리까지 다 청소를 할 수 있고 물걸레가 75도에서 세척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거의 3단 수준인 거죠. 깔끔한 화이트 컬러 색상을 준비했고 5in1 비움과 세척 자동 관리 스테이션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드립니다. 이 청소 오늘은 아주 좋은 구성이죠. 과자 맛있게 드시고 흘릴 때 스트레스 안 받으실 수 있도록 로브락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쿠키 버터 맛이 진하냐고 맛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 한번 먹어볼게요. 곡물 쿠키. 맛있어요. 일단 맛있고 그리고 막 버터 맛이 막 엄청 진하고 막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아니고 담백해요. 네. 그리고 뭔가 이게 건강을 해칠 것 같은 맛이 아니라 엄청 고소하다. 네. 딱 그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쿠키의 이분한 종류가 느낌.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버터를 막 엄청 때려놓고 약간 말랑말랑하게 만든 그런 쿠키가 있고요. 조금 더 담백하게 고소한 맛이 나는 쿠키가 있는데 요건 그쪽이에요. 저는 이쪽이 더 좋습니다. 사실 버터 많이 넣으면은 고지혈증 걸려요. 그 버터 몸에 좋지 않은 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딱 요 정도 맛있게 드시면 아침에 여러분의 커피 한 잔에 쿠키 하나로 시작하면서 로보락 돌리는 그런 여유로운 아침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선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